저는 매년 가을을 주제로 자전거 여행기를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여행 코스로 경기도 연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요.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 가면 연천으로 향하는 통근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하철을 타고 동두천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 걸려 동두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바로 앞에 통근열차 티켓을 판매하는 매표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통근열차의 경우 전 구간 요금이 1,000원으로 동일한데요. 배차 시각이 1시간에서 2시간이기 때문에 여행 전에 미리 열차 운행 시각을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동두천역과 소유산역을 제외한 모든 역들이 무인역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표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통근열차에 탑승하시면은 객차를 순회하는 승무원을 통해서 즉석 발권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은 여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탑승 시각이 돼서 승강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통근열차의 경우 실내가 매우 비좁기 때문에 열차 탑승 전에 미리 자전거를 접어서 끌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입구도 대단히 비좁은데요. 성인 2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면 꽉 찰 정도입니다. 객차의 경우 중간 부분은 2열 좌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양 끝으로는 지하철과 같이 측면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객차 맨 끝 좌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직은 출발 시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는데요. 곧 있으면 앉을 자리를 찾기가 힘들 거예요. 승객들이 모여들면서 비어있던 좌석들이 하나둘 채워지네요. 보이시나요? 만약 좌석을 앉지 못했다면 조금은 힘든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드디어 연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핸들바에 액션캠을 장착을 했는데요. 떨림이 너무 심해서 영상은 하나도 못 건졌어요. 연천역은 1914년 경원선의 역들 중 하나로 영업을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방을 맞으면서 연천 지역이 38선 이북 지역에 있어서 북한에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연천역 주변에는 숨겨진 역사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열차에서 내려 승강장 맞은편을 보면 또 다른 승강장과 철로가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서 전시의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북한의 남침 흔적은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방향을 돌려 연천역 방면을 바라볼까요? 역 좌측에 막루같이 솟아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보이는데요. 바로 급수탑입니다. 급수탑은 증기기관차가 운행하던 시절에 물을 급수해주는 용도의 건물이었는데요. 1950년대 디젤 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증기기관차들이 사라졌고 급수탑도 그 자취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경원선 연천역의 경우 1967년까지 사용되었다고 하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증기기관차가 운행되었던 것 같네요. 막루형 급수탑 옆에는 창고같이 생긴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 역시 급수탑이라고 하네요. 네모난 모양이라서 박스형 급수탑이라고 부르는데요. 급수탑 벽면을 보면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천역 주변 구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연천에는 차탄천이라는 개천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차탄천을 따라 신탄이역까지 이동할 계획입니다. 거리는 21km이고요. 언덕길이 없는 평지라서 초보자라도 쉽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코스입니다. 차탄천 자전거 길의 시점은 연천역에서 조금 내려가야 했는데요.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길이 시작되는 차탄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차탄천 자전거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탄천 자전거길의 다른 이름은 평화누리길인데요. 이 평화누리길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등등 정말 많은 지자체들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길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회가 된다면 이 길들을 따라서 여행을 해보는 것도 도전해볼 만 하겠죠? 자전거 길의 노면 상태는 여타 지방 도시와 다르게 움푹 패인 곳도 없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천국이 따로 없었는데요. 나 홀로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간중간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안내 표지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다면 그냥 개천만 따라서 달리셔도 길을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길에 웬 뱀같이 생긴 밧줄이 보이길래 잠시 멈췄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새끼뱀이네요. 그래서 얼른 도망갔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풍경만 펼쳐진다면 정말 지루한데요. 연천 자전거 여행은 그 풍경이 시시각각 변해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기 누렇게 익은 논이 보이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야겠어요. 이거 뭐죠? 비포장길이네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비포장길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노면 상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파를 했습니다. 다행히 비포장 구간은 대략 200m 정도로 짧은 구간인데요. 우들투들 시골길을 달리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포장길을 지나 신탄이역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직진을 하면 철원으로 가는 길이네요. 시간과 체력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철원 백마고 지역까지 가셨다가 통곤열차를 타고 돌아오셔도 좋은데요. 저는 오늘 계획이 신탄리역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핸들을 꺾었습니다.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신탄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통곤열차를 타고 복귀만 하면 되는데요. 열차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와서 그런지 대략 1시간 동안을 승강장에서 기다렸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승강장에는 등산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자전거를 휴대하고 있기에 혹여나 열차를 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객차에 좌석수가 적어서 그런지 열차를 탑승하려는 승객들의 줄은 뒤죽박죽 어수선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지 주변을 살펴봤지만 종점인 백마고 지역에서부터 이미 만차로 왔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신탄리역에서는 앉아서 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그대로 서서 갔네요.